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주말을 맞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철학과 가치를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에 선 시민들. 고인을 추모하며 숙연해집니다. 인간 노무현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람 사는 세상, 고인이 추구한 가치도 되새겨봅니다. 퇴임 뒤 머물렀던 사저에서 소박했던 일상을 엿보기도 합니다. 묘했습니다. 묘했는데 집안에 들어갔을 때는 좀 너무 편했고요. 그런데도 한편으로 좀 이제 사실 살아 계셨으면 싶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교육의 장입니다. 부모로부터 전해진 어렴풋한 대통령에 대한 기억은 봉하마을에서 또렷해집니다. 소박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고 굉장히 국민들이랑 잘 어울려 주셨던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8주기 추도식을 앞두고 주말을 맞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이틀 동안 추모객은 3만 7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평소 주말보다 3-4배 많은 수입니다. 옛날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고 그 대통령 덕분에 앞으로 지금 대통령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과 아픔으로 5월 봉하마을은 여느 해처럼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지난 19일 오전 기준으로 재단 후원 회원이 5만 927명을 기록해 이틀 만에 900여 명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5만 후원 회원 돌파를 맞아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며 후원금은 봉하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노무현 장학생 선발 등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사드 배치로 불거진 중국의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단체 관광도 곧 예전처럼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모두 94만 명.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7월 11만 9천여 명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중국인 관광객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급기야 한반도에 사드가 도입된 올 3월엔 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3월에 68%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3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관광업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3월 15일 이후부터는 사실은 저희들이 중국 들어오는 관광객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언젠가는 풀릴 거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견디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새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을 사실상 해제하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 유치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부산 관광 설명회도 엽니다. 또 7월엔 광저우에서 개최하는 국제여행 박람회에 참가하고 8월엔 베이징에 부산관광 홍보사무소를 열 계획입니다. 5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같은 한중 관계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들 몇 주 전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 마케팅을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함께 적극적인 유커 유치전이 시작됨에 따라 부산 관광업계도 화색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신고리 원전 5호와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미 투입한 돈이 2조 원에 육박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벌어지는 원전 매몰 비용 논쟁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 차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쇼어햄 원전. 1986년에 완공됐지만 가동 준비만 하다 결국 폐쇄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인근 교통 정체로 인해 주민 대피가 불가능하다는 게 폐쇄 이유였습니다.
원전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무려 69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입니다. 그러나 원전 회사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쇼어햄 원전은 공개 입찰을 거쳐 뉴욕 주 정부에 팔리고 맙니다. 가격은 단돈 1달러였습니다. You can't move. There's no way to evacuate this place. It made no sense, from the beginning. 오스트리아 빈에서 30km 떨어진 츠벤텐더로프 원전. 1976년 완공된 이 원전 역시 단 한 번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국민 투표에 붙였고 찬성 49.53%대 반대 50.47%로 폐쇄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들어간 이 원전은 현재는 박물관 겸 태양광 단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Die Strahlung, Halbwertszeiten sind für die nächsten Generationen ein Wahnsinn. 1350kW급 원자로 2기를 갖춘 타이완의 롱먼 제4 원전. 2014년 4월 사업 공정률 95%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건설 중단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반핵 여론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전 매몰 비용은 100억 달러, 우리 돈 10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택은 당장의 경제적 손실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경남 지방에서도 즐겨 먹는 아귀에 감사하는 공양 행사가 일본에서 열린 소식과 전통 공예 방식으로 제작한 5억 원짜리 시계 소식 등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찜으로 유명해 경남 지방에서도 즐겨 먹는 생선인 아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공양 행사입니다. 무게 7kg의 대형 아귀가 제물로 올려졌습니다. 시모노세키 앞바다는 일본 내에서 최대 아귀 생산지입니다. 지난해에는 628톤의 아귀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あんこも日本一取れる水揚げ量の一つですから、ぜひフグ以上にたくさんPRしてより良い方にね食べていただきたい. 공양제는 한 해 아귀잡이가 끝나는 5월쯤 매년 열립니다. 今やあんこは下関漁港を支える健康と美容に良い魚として脚光を浴びております。これからも関係者を挙げてさらなる PR 活動を展開してまいりたい. 금속 조각 기술과 오칠 등 일본 전통 공예 기술을 사용해 만든 최고급 시계가 공개됐습니다. 시계 표면 가장자리에는 48개의 블루 사파이어 3.22캐럿이 빈틈없이 박혀 있습니다. 바다를 표현한 장식입니다. 문자판에는 두께 1.6mm가 안 되는 얇은 금을 이용해 조각조각 겹쳐 붙여 물결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역동적인 파도의 움직임을 깊이 있는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最高峰の技術がここに集約されてるんだなと、世界で本当に唯一と言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実際時を見て思いました. 완성된 뒤 공개된 시계는 일본 화가인 가스시카 후쿠사이의 후가쿠 36격을 모티프로 했습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진 시계 제작에는 모두 200시간이 걸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한국 돈으로 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주말 동안 그야말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남 지역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까지도 불볕더위는 계속됩니다.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아서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경남 지역은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주 발라주시고요. 선글라스와 모자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강한 햇빛에 오존 농도가 짙습니다. 한낮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창녕 30도, 함안 29도 등 30도 선을 맴돌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15도를 약간 밑돌아 포근합니다. 낮에는 합천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에는 안개가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더위는 모레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하지만 이후로 곧바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이 올해 말까지 모든 마을에 광역 지방 상수도를 확대해 상수도 보급률을 99.5%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산삼 휴양밸리 등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합니다. 고성군 회화면사무소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돼 오늘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해군의 미래농업 주역을 양성하는 보물섬 농업대학에 올해 40명이 입학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남적 실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최근 경남적 실물 경제 동향을 통해 지난 3월 제조업 생산이 1.4% 증가하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도 선박과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10.3%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생산과 소비, 수출입, 물가 등의 회복세에 반해 설비와 건설 등 투자 부문은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